인문학연구원 강연 집필 사업 공개 강연인데요. 오늘은 그 동양사학과 강사며 그 동국대에 계신 최소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소영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같은 학과 그 선배고 같은 전공이라서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저한테 사회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2019년에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갸베익장이라는 그 몽골 제국 시기에 문서를 모은 티베트 사료를 역주해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저서로는 여기 모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라는 몽골 제국 시기 그 모시를 통해 드러난 물품들에 대해서 물품들의 면모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일단 국내에서 티베트 역사를 티베트 사료로 직접 활용해서 쓰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또 그 티베트 역사를 특히 13세기, 14세기 그 몽골 제국이라는 그런 큰 맥락에서 풀어낸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몽골에서 온 라마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최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강연의 제목이 몽골에서 온 달라이라마, 4대 달라이라마 윤땡갸초에 대한 티베트인의 인식 연구. 강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한 것이 이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티베트도 분열 시기고 그리고 이제 몽골도 분열 시대여서 낯선 인명이나 지명이나 티베트 교파명 이런 것이라거나 아니면 몽골어로 된 또 어려운 인명, 뭐 집단명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쉽게 여러분과 함께 4대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뭐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티베트 불교 교파인 겔루파라고 하는 교파의 수장인 활불계통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달라이라마 계통이 바로 17세기 중반 이후에 티베트에서 정교 모두를 관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한 16세기 후반 이후부터 이미 티베트 역사 그 자체인 것은 물론이고 중앙유라시아 역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 달라이라마가 이끈 교파인 겔루파가 티베트를 장악하면서 겔룩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티베트는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교파가 이끄는가에 따라서 그 교파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 시대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겔룩 시대가 시작되어서 그는 사실상의 군주로서 몽골, 만주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티베트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겔룩 시대는 사실상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대는 14대 달라이라마가 이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지금 북인도의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뗀진 갸초라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관련 연구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것은 국내에는 단 한 편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외에도 대단히 소수입니다. 자, 그리고 14명의 달라이라마 중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볼 이 사람이 자기가 초대인데 그런데 위에 자기 스승과 그 스승을 추존을 하면서 이제 3대로 자기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5대 시기에 이 겔룩파라는 교파가 티베트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대 때가 정말 이제 굉장한 전기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4대 달라이라마가 몽골인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4대의 출신 자체와 그 행보는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관련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중국학계에서 생애를 정리하는 정도의 연구가 몇 개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몽골과 관계를 처음 맺고 그리고 처음 이 제도의 시작점 자체가 된 3대와 그리고 티베트 전체를 장악해서 위대한 5대라 불리는 5대 사이에 제의한 이 몽골인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강연은 몽골인 달라이라마의 선정과 그 사람의 행적이 티베트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려는 그런 실론적 성격의 발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3대는 바로 이제 최초의 달라이라마이고
몽골의 겔루파라고 하는 이제 그 교파의 영향을 확대했던 사람이고, 5대는 티베트 전체를 통일했던,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4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 달라이라마는 14대 땐징 갸초이고 북인도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살던 시기는 몽골도 중앙 집권 세력이 없었고 티베트도 역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팡모드파, 림뿡파, 짱파, 싱샥파 등의 굉장히 낯선 이름의 집단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티베트를 공부한 사람도 이 시기는 좀 복잡해서 이름이 이제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때인데, 어쨌든 이제 그 시기를 살았던 몽골인 라마입니다. 자, 이 티베트는 토번 제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 시기에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군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돌궐과 위구르를 압도하고 그리고 당나라 수도를 점령하기도 했던 세력이죠. 그런데 제국이 멸망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인도 불교를 성실히 학습한 불교 사회가 되었고 승려들이 세속 권력도 가지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13세기 몽골 제국 지배층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몽골 5대 대간 쿠빌라이가 사캬파라고 하는 교파의 팍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파스파 문자로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공식적으로 제사에 임명하게 됩니다. 팍바는 쿠빌라이에게 종교적 스승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소지론이라고 하는 셰자랍셀이라고 하는 책에서 몽골 왕통을 붓다에 연결시키는 이런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던 이런 이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는 팍바에게 종교적인 권한을 주고 이제 엄청난 양의 보시를 주게 됩니다. 아까 사회자가 이렇게 보여들었던 그 책에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시기에 몽골의 강력은 최대였고, 쿠빌라이와 팍바의 관계는 몽골 제국 멸망 후에도 중앙 유라시아 유목군주들이 갖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달라이라마 제도의 시작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건데요. 그 전에 잠깐만 왜 그렇다면 몽골이 택한 것이 티베트 불교였는가라는 것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합의된 이론은 없고요.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그냥 소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이 다양한 이제 종교를 이른바 관용이라고 이제 나중에 후대 연구자들이 이름 붙인 그런 정책으로 골고루 다 후대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티베트 불교를 거의 국교처럼 받들고 이렇게 믿었다 정도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깊이 숭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티베트 사회에 맞게 발전한 티베트 불교가 그와 비슷한 사회인 몽골에도 잘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티베트 승려들이 굉장히 세속 권위자와 결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특히 사캬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시기, 이 관계가 시작된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이 그 데칸이 쿠빌라이가 다스린 지역이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문화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한족 문화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 문화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역시 이제 이 북중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팍바가 등장한 것이 이른바 불도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불도 논쟁에서 이제 전진교라고 하는 그 도교의 교파가 굉장히 힘이 컸었는데, 그것을 이제 전진교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정작 중국에 아무 기반이 없는 티베트 불교 고승을 등용한 것이다. 그리고 티베트를 관리하고 한지 재래 불교를 장악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 권력이 큰 어떤 특별한 개인이 개인적인 결정을 이뤘을 때 그것이 그냥 제도로 고착이 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뭔가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이런 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쿠빌라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 교파를 제가 이렇게 간단히 보여주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면 늘 간단하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당연히 맨 밑에 가장 늦게 일어난 겔루파라고 하는 교파입니다. 이게 바로 달라이라마의 교파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까르마파라고 하는 교파랑 투덕투덕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궁파라고 하는 요 교파도 있고요. 그리고 쿠빌라이와 함께 티베트를 지배한 것은 사캬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캬파는 몽골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14세기 후반에 이 사캬파와 손을 잡았던 원은 이른바 명예에 쫓겨서 북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역에 명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몽골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하더라도 몽골 제국의 유산은 오랫동안 이제 중앙유라시아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기스칸의 지게가 아니면 데칸을 칭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오랫동안 남아집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에는 명나라가 자리를 잡는데요. 이 명은 이른바 북로남회 때문에 이 나라의 존속 기간 내내 이제 골치를 앓습니다. 그중에서 북로가 바로 이 쫓겨서 북방초원으로 올라가서도 계속 명을 위협하고 있던 그 몽골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티베트와 다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네, 자, 넘어가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도 참 간단하지가 않네요. 제가 다시 보니까. 자, 여기 지도에서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초록색 이쪽이 대략 현대의 서장자치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앙티베트라고 부르고요. 중앙티베트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위 지역과 짱 지역으로 나뉩니다. 요게 위고요. 요게 위예요. 옛날에는 우스라고 발음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문 사료에는 여기 오사라고 이렇게 우스를 이렇게 음사한 거겠죠. 그죠? 이렇게 쓰였고 청대부터는 위라고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라사를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을 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시가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를 중심으로 한 요쪽을 짱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내내 이 위와 짱 지역은 대립을 계속 해왔고 오늘 다룰 이 시기는 더더욱 심했던 것을 여러분들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원대나 명대는 이게 오사장이라고 이 지역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청해 지역, 청해성 지역과 감숙 일부도 전통적으로 티베트인들은 자기들의 권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매 혹은 암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사천성과 운남 일부도 역시 캄 혹은 도캄이라는 이름으로 티베트 권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해 지역도 이렇게 청해 호수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티베트스러운 그런 기도 깃발이나 탑이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 위나 짱 지역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멸망하고 한 200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티베트와 몽골 관계가 재개가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시대를 연 것이 몽골의 알탕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탕칸은 투메드부라고 하는 그 부의 소속이었고요. 이 사람이 세력을 확대해서 오이라트, 몽골은 물론 명나라까지 위협을 해요. 명의 수도까지 위협을 하는데 그러면서 세력 확장해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청해성 지역으로 남진하면서 이 사람이 티베트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티베트 측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청해에서 겔룩파의 어떤 승려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승려인 쇠남갸초라고 하는 사람의 명성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모르셔도 괜찮은데 쇠남갸초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알탄칸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알탄 왕이 불법을 받아들였고 이 사람이 쇠남갸초라는 분의 신의가 모두 대단한 것들을 듣고서 여름날 호수와 같이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쇠남갸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겔룩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그 분열 시기였다 티베트도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3세기 이후에 먼저 이 활불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티베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이후에 각 교파의 좌주들이 환생으로 대를 이어가는 제도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까르마 꽈기파가 그 시작이었고 사실 환생 제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우리는 좀 정치적인 면에서 이것을 좀 좁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대인 까르마 박씨가 3대 랑중 도르제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4대인 렐페 돌제로 환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이제 확립이 되었고 이 시기가 바로 원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몽골 제국의 데칸 우르스가 이제 존재하던 시기였으면서 마지막 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이 두 사람이 줍니다. 자, 이런 제도가 이제 고착되어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교파가 병립하면서 권력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시피 그 위라고 하는 지역은 팡모두빠라고 하는, 이름이 어렵죠. 팡모두빠라고 하는 권력이, 세속 권력이 장악하고 있었고, 시가제는 삼둡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짱 지역이죠. 짱 지역에는 대시짱빠라고 하는 집단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팡모두파는 겔룩파를, 그리고 대시짱빠는 까르마파 중에서 이제 붉은색 모자를 쓰는 홍모파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뭐 지도로 보여드려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위라고 여기 라사가 보이시죠, 그렇죠? 라사를 중심으로 한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제가 이때는 삼둡제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삼둡제를 중심으로 한 여기 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갤룩파는 바로 여기에 위 라사 주변에 여기 동글동글한 간덴 사원이라거나 세라 사원이라거나 여기에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드레풍이라고 쓰여 있는데 대풍 사원 이런 사원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시짱파 이분들은 여기에서 이 짱 지역에서 이제 홍모파를 지원하면서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갤룩파는 좀 전에 보셨던 그 이제 여기 위 지역에 그 사원들을 세우면서 발전한 교파인데 가장 늦게 발전한 신생 교파입니다. 쫑까빠라고 하는 쫑까빠 존자님이라고 티베트 사람들 부르는데요. 그 사람이 세운 신생 교파이고 이들은 팡모드파라고 하는 이 그 세속 권력의 지원을 받아서 티베트 교파 전체가 집합해서 행하는 새해 행사인 면람 쳔모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기도 뭐 크게 얘기하면 이 정도인데요. 대기원 법회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자, 이거를 사실은 처음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이제 갤룩파인데 그런데 나중에 힘에 밀려서 까르마파에 의해서 여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순환을 겪고 사실상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런 것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시기와 같은 외부 세력이 도움이 굉장히 절실했던 그런 때가 바로 알탕칸과 쇠난갸추가 만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탕칸은 당시 여러 몽골 집단 중 가장 강력했지만 칭기스칸의 직계가 아니어서 대칸을 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배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쿠빌라이가 했던 것처럼 티베트 불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거기서 쇠난갸추를 티베트로 사람을 보내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청해오 부근에서 만났고 그리고 서로 달라이라마라는 칭호와 그다음에 전륜송왕 요거는 이제 그 몽골 책과 티베트 책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쨌든 이런 칭호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또 알탕칸은 쿠빌라이가 팍바에게 했던 것처럼 무수한 보시를 쇠난갸추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알탕칸으로부터 달라이라마 칭호를 받은 쇠난갸추는 자신의 스승인 겐딘갸추와 그다음에 또 그 위의 스승인 겐딘두빠라고 하는 사람은 각각 2대와 1대로 추존하고 그러니까 감히 내가 1등이야. 내가 1대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3대 달라이라마로 칭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초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해 회동 후에 쇠난갸추는 중앙 티베트로 돌아가지 않고 아까 왜 갤룩파는 그 라싸 주변에 이런 사원들을 근거지로 해서 발전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돌아가지 않고 암도캄, 청해 지역이나 사천 지역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전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몽골 지역까지 가서 몽골인들에게 전교를 해서 갤룩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힘씁니다. 이전에 몽골 제국 시기, 뭐 쿠빌라이 칸 이런 시기에는 사실 불교가 이른바 황실 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서 모든 기층의 유목민들은 전혀 이제 잘 모르는 상태로 최고위층만 이걸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16세기 말에 알탕칸에 의해서 티베트 불교가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이제 세력가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기층의 유목민부터 최고위의 수령까지 거의 강제로 모두가 티베트 불교를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 중에서도 갤룩파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힘을 쓰다가 3대 달라이라마는 1588년 내몽골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으니까 환생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알탕칸이고 그리고 이게 3대 달라이라마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이때의 모습을 잠시 보면 여기가 명이고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원이 북주한 후에 초기의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가 여기에 알탕칸이 세력을 넓혀서 이렇게 이쪽까지 뻗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후호트, 현대에도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다가 이렇게 세력을 뻗쳐서 청해오까지 와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그 티베트 승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기서 티베트 승려를 초빙을 해서 서로 달라이라마 뭐 이런 칭호를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쇠난갸추가 즉 이제 사실상의 초대 달라이라면 쇠난갸추가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교 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하고 나서 자, 그의 전세자 즉 4대 달라이라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그 티베트 사료 내에서도 이제 상반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티베트 측 기록에 의하면 3대의 환생자, 전세자로 처음에는 티베트의 우리 그 교파 이름에서 아까 잠깐 봤던 디궁파라고 하는 교파의 어린아이인 꽌촉 린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실제로 지명이 되었고 확정까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갤룩파 쪽, 이 달라이라마 쪽 기록에는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걸 검증하러 어떤 사람이 갤룩파 쪽에서 사람이 갔는데 근데 그 어린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생게 랩중이라는 것은 사자가 왔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겔루파 쪽 그 사신을 보고 사절을 보고 사자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겔루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3대 달라이라마는 이 사신을 생게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니네라고 이렇게 의심이 생겼다라고 겔룩 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궁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꽌쪽 린촌이 태어났을 때 많은 상서로운 조짐들이 나타났다. 그는 3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쇠난갸초의 환생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몇몇 시종들이 디궁에 와서 그에게 쇠난갸초의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주었고 후에 생게가 왔었다. 생게가 디궁에 와서 그가 진짜 환생자임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디궁파 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욘땡갸초. 자, 요 이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4대인데요. 근데 욘땡갸초가 몽골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했더니 그가 그곳으로 가버렸다라고 디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겔루파 쪽에서는 생게라는 호칭이 잘못된 거야. 그 아이가 전생자가 아니니까 잘못 불렀어라고 하는데 디궁 측은 확인하러 온 그 사람이 진짜 생게다라고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디궁이 계속 아마 이게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4대의 환생자인 5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었던, 즉 이 시기를 살았던 어떤 이제 그 나이 많은 스승이 뭐라 하냐면 디궁파의 꽌쪽 린첸 그 아이는 3대 달라이라마가 아니라 3대 달라이라마의 시종이었던 같이 붙어 다니던 그 시종의 가착초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환생이야. 그 3대를 모시고 같이 몽골을 갔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의 선업과 이 둘의 카르마의 연결로 인해서 아마 동시에 태어나서 헷갈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디궁파에선 사실은 우리가 확정되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교파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사실 디궁 쪽이 처음에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쪽에 가장 강한 투메드부 쪽에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겔룩은 그걸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디궁 쪽에 얘기였다고 한다면 몽골에서도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3대 달라이라마 생전부터 이미 몽골 투메드부에 가 있던 티베트 승려가 출팅갸추라고 하는 사람이 라싸 쪽에다가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곳에 이런 사람의 둘째 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의식을 잃고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꿈에 3대 달라이라마가 흰 가사를 입고 계셔서 절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이 비에게 나타나서 그대가 품고 있는 태아는 달라이라마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 가 있던 다른 티베트 승려가 활부리한 징조가 있었을 텐데 라고 의심하면서 어린이를 보좌에 모셨더니 꽃비가 내렸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이런 보고를 그 몽골 쪽에서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쪽 몽골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차르 쪽으로 가다가 배웠는데 태어나지 10달도 안 되었는데도 보통 아이와는 달리 앉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기 몽골 쪽에 나와 있는 우리는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징조는 이렇습니다. 티베트 쪽에는 어떤 예조가 따로 있나요? 없다면 당신들 사도들이 호흡신에게 예언을 한번 청해서 점을 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부락에 이 아이가 바로 그 전세 영동이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가 이제 그 티베트 쪽 기록에 이런 것이 이제 왔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몽골 쪽 기록은 알탄칸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쇠난갸추가, 즉 3대 달라이라마, 이전 달라이라마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는 이 방향의 사람들이란 건 뭐냐면 바로 몽골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몽골 사료니까요. 이 방향의 사람들에게 비심을 보이고 놀라운 붓다의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해서 소해의 첫 달에 환생한 몸으로 태어나셨다. 소해의 첫 달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성스러운 달라이라마의 명성이 열 방향에 퍼지자 모든 몽골 40투맨이 함께 믿음을 낳았다. 그래서 완벽하게 축복하고 보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메드부의 칸이 이 아이를 와서 만났는데 이 아이가 어리지만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투메드 칸은 이전 3대 달라이라마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라고 이제 몽골 측은 확실하게 이제 이 아이가 3대 전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가야 되겠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디궁 쪽에서 우리가 맞는데 얘네가 몽골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절로 가버렸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겔룩파 측 기록은
자, 그래서 겔룩파의 주요 사원인 간덴 사원의 대표자를 비롯해서 뭐 팡모드파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이전 3대 달라이라마의 물건들을 가지고 검증하도록 파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겔룩파 쪽의 전기를 보면 이런 사람이 만났을 때 달라이라마의 연주와 용품을 그것과 비슷한 11종의 물품과 섞어서 놓고 그에게 판별하게 했더니 그 영동은 과연 하나하나 구별해냈다.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이 그가 달라이라마의 전생임을 확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어린이가 전이 달라이라마의 전생인지 아닌지를 관찰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손을 그 노시종들의 머리 위에 두고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전 3대 달라이라마의 전생이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기록이 알탄카전에도 몽골 쪽 기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처음에 티베트 대표단이 도착해서 굉장히 의심하면서 말했다. 이 아이가 정말 환생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분명하게 전세자인 증거를 보이고 모두를 위험으로 제압하자 그 앞에 예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는 후어투에서 티베트 승려들로부터 불교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시간상 여기 뺀 기록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몽골 측에서는 이 아이를 티베트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생자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믿으면서도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몽골 쪽 기록에 의하면 이 아이가 여기는 내 라마가 될 사람이 없다. 나는 티베트로 가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겔룩파가 영접단을 보내서 마침내 이 일행이 후오투를 떠나서 라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떠날 때 이제 처음에 이 투메두부에 뭐 이런 칸과 비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만달라와 그러니까 1,500냥의 은으로 만든 만달라는 정말 화려하고 이렇게 귀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주고 그다음에 라사로 떠날 때도 아름다운 의복, 천막, 수레, 낙타, 말, 나귀, 뭐 기승용 동물과 산더미 같이 쌓은 진귀한 재물, 금그릇과 은그릇에 황금을 가득 채운 것, 뭐 이런 것들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몽골 군대가 호송을 하고 옆에서 호종을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화를 같이 가지고 알탄칸전에 의하면 이 영동은 라사로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사로 가는 길에 청해에 도착한 이 일행은 이 지역에 있던 몽골 수령이 또 역시 가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에게 머물러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부를 하고 3개월만 머물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라사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레팅 사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방문해서 불법도 강설하고 승려들에게 재화도 나눠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티베트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록은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사 북쪽에 겔룩이 아닌 다른 교파의 사원도 이제 차례차례로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딸룽 사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딸룽 사원에는 굉장히 좀 명성이 높은 고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왕남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자, 이 티베트 겔룩파는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누구도 땅룽의 현자는 못 따라잡는다 말이 있지라는 것은 이제 땅룽의 이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대단한 가르침에 대해서 지식이 크고 현명하고 올바른 인물이라고 이름이 높지만 우리의 4대와 회동하였을 때 샵둥과 공마 이거는 팡모두파라고 하는 겔룩파를 지원하는 이제 그 교파의 세속 군주인데요. 공마보다도 4대 달라이라마가 가문이 더 크기 때문에 또한 몽골의 강함에 기대었기 때문에 이때 근시들이 논의를 해서 이 땅룽의 고승이 4대 달라이라마에게 먼저 절하는 것으로 청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여기 땅룽의 승려는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명성도 훨씬 높지만 우리 새 달라이라마가 가문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몽골의 강함에 기대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네가 먼저 절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티베트는 뭔가 귀족 문화가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라사 지역은 더욱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존칭어도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승의 펜은 그냥 펜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동사만이 아니라 명사에서도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굉장한 보시를 또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겔룩파의 최고위 승려인 윤땡갸초, 우리의 윤땡갸초와 그 다음에 땅룽의 노승이고 그리고 티벳 전체에서 명성이 높은 이
아왕남길이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 회동에서 형식을 정할 때 겔루파 측이 윤땡 갸초가 출신 가문이 이제 둥루이라고 이제 티베트로 있는데요. 이것이 더 좋고 몽골 세력의 기댐도 있으니까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4대에 대한 티베트인, 특히 겔루파의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파 내에서도 심지어 노승인 간덴티파가 4대에게 절할 때 4대가 일어나지 않은 이런 것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겔룩의 사원인 간덴에 도착해서 역시 설법 후에 많은 물자를 나눠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던 게 바로 달라이라마인데 마치 쿠빌라이처럼 이렇게 물자를 계속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윤땡갸초가 반복적으로 티베트인들에게 회사 또는 사하를 주고 있는 것은 그가 티베트인들에게 시주로 여겨오던 몽골인이기 때문이며 쿠빌라이로서 알탄칸이 팍바인 3대 달라이라마에게 계속 시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4대인 윤땡갸초는 사실상 달라이라마가 됐으니까 팍바의 입장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쿠빌라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계를 받고 본명인 윤땡 갸초, 공덕의 바다라고 하는 윤땡 갸초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겔룩파 내부에서의 그런 이제 인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세자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검증하러 몽골에 갈 때 간덴 사원에 그러니까 그 겔룩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티린포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갈래.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가 이 달라이라마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겔룩파의 또 다른 전세 활불 계통이면서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뭐죠? 박지원의 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후대인 사람인데 어쨌든 판첸라마라고 하는 이 계통의 당시는 4대였습니다. 4대 판첸라마인 이 롭상츠키 길젠이 이제 4대 달라이라마 환생자가 오자 이 사람이 이제 짱지역에서 이 사람의 사원은 짱지역에 있습니다. 따슈름프 사원에 있었는데 출발해서 가면서 환영 선물로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다만 말을 준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사람들도 주위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겔룩파가 뭐 사원도 어쨌든 꽤 크고 막 이런데 거기에 따슈르프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의 주지이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활불 계통의 이제 주인공인 이 사람이 말을 타던 걸 그냥 선물이라고 주니까 자신이 타던 것을 선물로 주다니 이상하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소박한 선물을 한 것에 대한 비난인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한편으로 판첸라마가 이 뭐 디궁파를 더 지지했다든지 이전에 처음에 영동으로 지정이 되었던 아니면 몽골인이어서 거부했다든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5대 달라이라마는 판첸라마와 그 사원인 따슈름포가 세속의 인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판첸라마가 그래서 세상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준 거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겔룩파 내에도 이 달라이라마 환생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몽골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가 도착하자 모든 티베트 사람들에서 큰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그에게 예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동의하지 않는 뭐 이런 세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 5대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위대한 5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서력 티베트 이곳에서도 처음에는 불법만을 이용해서 교화하는 것은 어려웠어. 그래서 정치적 방법에 반드시 의존해야 있지. 그러니까 이건 몽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몽골 왕족 중에 강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4대 달라이라마의 초상화인데요. 정확한 연대는 제작 연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 티베트 사람과 다른 그 외모를 가졌어라는 걸 강조해서 그린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라사에 도착한 다음에 윤동가주는 달라이라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봤던 웰람첸모라고 하는 대기원 법회를 자 이때는 겔룩파가 주재할 수 있게 되어 주재를 하는데 그때 인상적인 기록이 뭐냐면 이 윤땡가주가 완벽한 티베트어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었고 사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칭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몽골인 이제 전세자가 티베트에 와서 티베트어 이렇게 불안불안했는데 그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티베트어를 잘 하니까 다들 안심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이 겔룩파 쪽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기록이라고 한다면 다른 교파들은 티베트의 여러 교파들은 어쨌든 이제 옆에 교파에 새로 이제 활불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이 홍모파라고 하는 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면
옛날엔 팡무두파의 일파였다가 분리돼서 나가서 이제 독립한 대시짱빠라고 하는 세력이 짱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확대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대시짱빠 세력이 홍모파를 지원했는데 홍모파는 이제 크게 보면 까르마 까규파, 까규파 휘하의 까르마파, 그 휘하의 다시 홍모파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결국과 적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 홍모파의 6대 좌주인 가랑 채규왕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하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보면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정말 글을 대단히 잘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운문으로 적은 편지에서 이 달라이라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공부해야 될 학문의 종류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대놓고 열심히 공부해라는 하는데 이런 걸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 이런 거 열심히 해. 저런 거 열심히.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겔룩파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합니다. 겔룩이 생각하기에 윤땡가초가 3대의 전세자가 맞다면 물론 공부는 다시 하긴 해야 하지만 이전 생애부터 이미 지식을 쌓았다고 여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모가 몽골 출신의 전세자를 깎아내리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이 서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개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한 거다라고 겔룩 자신의 얘기에도 약간 쓰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오해였던 쓸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겔룩파가 분노를 해서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답장을 쓸 사람을 모아요. 막 이 글을 잘 쓰는 이 홍모파의 승려에 맞서서 답장을 후련하게 그리고 반박을 잘 하면서 잘 쓸 사람을 나중에 기다려서 모으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보내는데 그래서 이 홍모파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후원하는 짱 대시가 나중에 짱 지역을 넘어서 위 지역까지 쳐들어오는데 그때 위 지역에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는 사원이 족황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족황사원에다가 이 홍모파가 비단천을 쫙 걸어두고 겔룩파를 비난하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구를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비난하는 문구인지 뭔지 잘 모를 말이에요. 뭐 말이 어쩌고 당당히 어쩌고 뭐 누가 여기 머리에 뿔이 달렸는데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으로 겔룩파를 비난을 하고 겔룩파는 또다시 분노합니다. 자, 이런 것은 정말로 홍모파가 이 사람을 깎아내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겔룩파가 그 주변의 반대를 굉장히 크게 의식을 해서 그야말로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서신 문제는 나중에 이 두 교파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디궁파는 계속해서 처음에 찾아왔던 생게라고 안 불렀어 라고 겔룩파 쪽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게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몽골인인 윤땡가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티베트인들은 아까도 우리 계속 봤지만 이 달라이라마가 오면서 계속 이제 굉장히 많은 재화를 베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티베트인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싸에 도착한 이래 반복해서 티베트인들에게 한지와 몽골의 물품을 사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성한 시주를 하는 칭기스칸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리매김됩니다. 그래서 겔룩파의 기록에 의하면 저쪽 사캬파의 한 수령이 겔룩파의 그 수장인 윤땡가초를 초청해서 굉장히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뭘 막 바쳐요. 그러니까 이 겔룩 쪽에 이 윤땡가초의 희종들이 저 사람이 사캬파에 속하던 저 사람이 이제 우리 겔룩파를 신봉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상을 후하게 주면 반드시 뭔가 이렇게 뭘 뚫어내는 그런 용자가 나는 것이지 라고 약간 조소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많은 사여 이런 것들이 이제 티베트인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이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그런 기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기록은 윤땡가초의 풍부한 사여와 그런 회사에 대해서 티베트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겔룩파 측의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주의 나라 몽골 계속해서 제국 시대는 물론이고 후에도 알칸칸으로부터 정말 많은 보시를 이제 티베트가 받았었죠. 그래서 시주의 나라에서 온 달라이라마에 대한 겔룩파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주위의 다른 교파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명나라인데요. 자, 명나라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북로 남해에서의 바로 북로 때문에 이제 노심초사하고 이제 제국이 망할 때까지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나라의 큰 문제였던 이제 그런 왕조인데 알탄칸이 명나라랑 맨날 공격하고 이제 수도를 막 이렇게 위협하고 하다가 여기 소난가추 만나기 몇 년 전에 명나라와
화의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시도 열어주고 변경에다가 기어쇼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때 소난가초를 초청하고 나서 명나라한테 뭐라 하냐면 차실을 열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걸 좀 열어주세요. 요청을 하는데 이때 몽골은 아직 차를 상용하지 않았던 때이고 그래서 이 시기 몽골이 차를 구하는 것은 모두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명은 뭐라고 하냐면 티베트인은 번인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번인은 차를 목숨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들을 조종할 수 있는데 북로가 만약에 그들에게 차를 전달해 준다면 그 둘이 하나가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차실을 열어주진 않고 그냥 승려 만나러 가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차를 얼마큼 이제 줘서 보냅니다. 그러나 명이 몽골이 불교를 믿는 것, 이걸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특히 북로 풍속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로 4대 환생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살아있을 때 이 3대 달라이라마가 이미 이 타이지가 사는 곳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몇 년 후에 부처가 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다더라 라고 이제 여기는 이 명 측의 기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달라이라마가 사망하고 나서 그 집의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이 뱃속에서 이미 소리가 들렸고 승려들이 부처가 나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낳고 보니 이 아이가 과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전에 달라이라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려들이 이 아이는 진실로 옛날 달라이라마 다시 태어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제 사실 그 보고서에 가까운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명의 군관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몽골 안에서도 이렇게 옛날에 당연히 3대 달라이라마가 알탄칸이랑 계속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달라이라마가 생전했었던 말과 염주, 경전 이런 것을 이 후에 알탄칸 사망 후에 그걸 계승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내 말이야. 그리고 요 염주와 요 경전이 내 거야. 라고 정확히 골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때 때때로 이 어린이가 서방의 말을 했다. 바로 티베트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승려들만이 이것을 이해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 몽골 어린이가 3대의 환생이 맞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어린이를 이제 호독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툭투의 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은 북방의 몽골에서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고 명실록 같은 정사류 서적 외에도 바로 이런 군사방의 목적에서 기록된 저작과 지리지 같은 것들이 많은데 북로 풍속은 풍속과 사회까지도 다루고 있는 이제 좀 특이한 책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4대 선정에 대해서 명은 정보를 취합하며 주시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티베트 쪽 기록에 의하면 명에서 4대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떤 칭호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불교적인 칭호를 근데 명 측 기록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명까지를 봤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몽골의 인식도 우리가 같이 보았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4대 달라이라마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호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분란, 티베트 내부의 내란에 가까운 이런 분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의미가 굉장히 이제 불분명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이따 볼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 짱 쪽에 저쪽에 이제 위가 아니라 짱 쪽에 있던 이 대시장파 세력이 위 지역의 팡모두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학자들이 보기에는 4대 도착 이후에는 이 세력이 관망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11년에 드디어 이제 핀촉난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싸로 와서 세라와 대풍 사원, 즉 겔룩파의 사원을 습격을 해서 윤땡갸초가 피신하는데 이때 윤땡갸초와 즉 4대 달라이라마 그의 승려들이 티베트어로 옹은죄라고 하는 주술을 부려서 이제 상대를 두렵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땡갸초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 좀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교학보다는 이런 주술에 더 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땡갸초는 공덕의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투톱갸초, 투톱은 뭔가 위력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력의 바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의견이 당시에도 있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격해왔던 핀촉남겔의 아들이 4대 달라이라마를 무시해서 4대 달라이라마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겔룩파는 우리 이 달라이라마는 몽골 칭기스칸 가족 중에서 나신 분이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이 핀촉남겔의 아들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호하다고 했던 이때 청해 일대 아까 그 3년 있으라고 잡았던 청해의 그 수령의 아들들이 이끄는 몽골군이 티베트에 진입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4대 달라이라마가 전쟁을 자제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윤택야주는 사망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짧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기를 티베트에서 한 10년 조금 넘게 있다가 사망을 한 것인데요. 자, 이 사람의 사망 후의 상황도 사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대가 사망하고 난 후에 양자의 전쟁은 이제 위와 짱의 전쟁은 제지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핀총 남계는 드디어 위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까르마파 법주를 초청해서 같이 이제 축하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겔루파는 이에 맞서서 투메드부 몽골을 불러서 라사를 점령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져요. 이게 지고 짱바 군대가 이를 몰아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겔루파는 이거 다 배상해라. 그래서 가담한 자들을 겔루파를 다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물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겔루파가 4대의 환생 찾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4대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주술에 능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핀총난겔이라는 사람이 병에 적군이죠.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마 저 4대가 나한테 저주를 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대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대가 죽고 나서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자기 병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4대 달라이라마의 환생 자체를 금지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쨌든 겔루파의 판첸라마가 짱파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라싸 그 달라이라마의 전세를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총계라고 하는 곳이 이 라싸 지역에 있는 옛날 그 토번왕조의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쪽에 있는 아왕롭산 갸초라는 이름을 나중에 받는 이 어린아이를 드디어 5대로 인정했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합니다. 이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고 실제로 그 확고하게 즉위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5대의 즉위식은 몽골 군대의 엄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대 달라이라마 초기에도 중앙 티베트 전란이 계속되었고 몽골인들은 그를 안전하게 우리 땅으로 같이 가시죠 라고 해서 피신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5대는 드디어 1642년에 당시 투메드부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새로 강력한 세력이 된 게 몽골 호쇼트부였는데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호쇼트부의 구시칸이라는 사람은 겔룩파를 위해서 티베트로 진입해서 반 겔룩 세력을 완전히 진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투메드부는 이제 왔다가도 오히려 패배를 했었는데 여기 이 호쇼트부의 구시칸은 완전히 티베트를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티베트를 이른바 달라이라마에게 바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달라이라마와 겔룩파 시대의 시작이 드디어 5대 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대는 즉 4대 환생자인 5대는 환생자가 안 될 뻔하다가 환생을 못할 뻔하다가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그리고 몽골군의 엄수하에 즉위식을 올려서 그리고 몽골군의 도움을 받아서 티베트 전체를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부 연구들은 겔룩파 고위승려가 이게 4대 달라이라마에 대한 전저가 아니라 이렇게 티베트 불교사 뭐 이런 책들에서 겔룩파의 고위승려가 몽골 왕족에서 환생함으로써 신생 겔룩파와 당시 몽골 초원의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던 투메두부 사이에 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민족과 언어와 전통의 차이가 무색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다른 평가는 일찍이 알탕칸과 3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몽골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몽골 제국 분열 이후에도 칭기스칸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계는 여전히 존중되었지만 알탄칸을 쿠빌라이의 전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칭기스칸의 혈통보다도 쿠빌라이의 환생이다라고 티베트 불교에서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칸가의 권위를 능가했다라고 보면서 이제 4대 달라이라마부터는 전생 사상이 가계의 고화뿐만 아니라 민족의 차이까지 없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처음에는 겔룩파 자체도 사실은 4대를 반대하는 것이 보였었죠. 최상층 승려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보였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5대가 확실한 전생,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의 후생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봤던 티베트도 불법만을 이용해서 교화하는 거 어려웠기 때문에 정치적 방법에 의거해야 했고 몽골에서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겔룩파에게 4대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이 윤땡야초라는 몽골인은 좋은 가문 출신으로 티베트의 여타 승려와 속인을 모두 압도하는 몽골인 라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짱빠의 군사 공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존재였고 또한 대량의 재화를
무수히 사유할 수 있는 부유한 시주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파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두려워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 티베트들은 그의 권세와 재화에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몽골인 달라이라마는 라마이면서도 재화를 계속해서 보시하고 사유하는 인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정치, 종교 양면에서 겔룩파는 3대 달라이라마의 전교 활동으로 몽골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지역에서는 이 교파 영향이 커졌지만 티베트 내지에서는 짱바 세력에 의해서 사실상 교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몽골 투메드 출신의 달라이라마를 이 교파가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모든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공격이 약화되거나 연기는 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5대 달라이라마, 이 사람의 환생자가 선정되고 또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새로이 부상한 몽골 호쇼트 부에 사람을 보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도 몽골인 출신 4대의 존재가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티베트인들은 분명히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겔룩파는 반대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티베트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현대 연구는 물론 이 당시에 티베트 저작들 자체도 4대에 대해서는 논의를 무슨 이유인지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는 이 이후에 기타 티베트 교파의 다른 기록과 그다음에 몽골 그리고 명의 기록을 더 살펴서 이 특이한 인물인 4대 달라이라마에 대한 입체적인 고찰을 더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